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졸로 러시아라는 거대한 기물을 최대한 괴롭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세계는 레시안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석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제가 최근 건강 문제로 목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난 회차는 중국 편이었고 이제는 이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 편을 방송해야 할 차례이죠. 그런데 러시아 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댓글 반응을 포함하여 제 주변 지인들을 비롯한 몇몇 분들에게 지난번 중국 편에 대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꽤 혼란스러워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경제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 그리고 인플레로 고통을 겪는 미국, 천연가스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유럽이고 실상 중국은 이들에 비해 가장 고통이 적거나 오히려 천연가스나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최소한 최대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군사 전문가나 정치 외교 전문가도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건 회사를 다니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쁘니 긴 호흡으로 사태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런 경험도 적죠. 게다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대단한 전략적 사고를 하며 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인들에게 단 10분 남짓한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로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중국이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분석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전쟁의 의미를 간단히나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대중의 시각은 통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감성적인 접근이죠.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감정이입을 하여 이 전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입장입니다. 배트맨과 조커 또는 마블의 영화처럼 이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름 현실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전쟁으로 서방 진영은 에너지 가격발 인플레이션에 고생을 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다는 식의 실리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제국주의라고 부르죠. 미국을 공격한 측에서 주로 쓰는 용어라서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하지만 사실 미국은 제국이 맞습니다. 혹은 미국 일극의 패권주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도 하죠.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지금의 세계가 미국이 제국으로서 경영하는 세계라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현 상황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주물렀던 지비구뉴 브레진스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헨리 키신저와 함께 미국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저서들을 저술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저술의 하나가 바로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내용은 당연하게도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미국이 그 위에서 어떤 전략, 즉 어떻게 체스를 두어야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보다 강력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제국의 세계 경영 전략을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 유라시아 전체를 미국 앞에 놓인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봅시다. 체스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장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의 영원한 패권 유지를 위해서 장기를 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미국이 상대해야 할 최대의 적은 누구인가요? 소련인가요? 한때는 소련, 일본, 독일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 나라는 중국이죠.
그럼 이제 누가 장기를 두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나라와 초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판 위의 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여러 나라들이죠.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등. 이들이 바로 미국이 쓰는 말들이죠. 중국은 무슨 말을 쓸까요?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 요즘은 사우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사용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독일이 차나 마나 포라면 우크라이나는 뭐가 될까요? 졸이 될 것입니다. 공격력이 낮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는 무슨 기물이 될까요? 설마 러시아를 졸로 보지는 않으시겠죠. 중국 입장에서 최소한 차나 마 정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졸로, 러시아라는 거대한 기물을 최대한 괴롭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나 러시아 국민의 고통까지 고려하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장기를 둘 때 마나, 차나, 졸의 고통에 대해서 1분 1초라도 고민하시는지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다름 아닌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을 놓고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 심지어는 미국민의 고통까지도 무시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장기판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같은 편인 유럽이 천연가스 수급의 곤란을 겪어 괴로워하지만 미국은 유럽이라는 기물이 죽지만 않는다면 유럽이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만 몰아세우고 장기만 이기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미국 편에서 설명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인플레를 이용하여 미국은 또 다른 이익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나 바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를 내다보는 전략적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수에는 나의 기물을 희생하는 전략도 있고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적을 잠시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속임수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이번 전쟁을 틈타 잠시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천연가스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탐 대실로 전략적 우위를 잃어서 외통수에 빠진다면 과연 중국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향후 최소 50년의 세계 역사와 세계 지도를 바꾸게 될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세계화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세계는 아마도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이 세계의 거대한 폐쇄적인 정치적, 경제적 블록으로 나뉘어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마치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 비견될 만한 역사적 변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수준의 역사적 변혁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레이트 리셋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언, 즉 1945년을 최초의 그레이트 리셋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제2의 그레이트 리셋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위기가 다소간 잦아드는 현 단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 경제 시스템의 바깥으로 자위반 타위반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이미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은 기존의 글로벌 정치 체계와 경제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리셋을 실현하는 또 다른 단계나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리셋이란 전원을 강제로 일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반드시 PC 시스템의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플레와 전쟁이라는 고통이 없이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발상인 것이죠.
물론 새롭게 건설된 세상이 반드시 좋은 세상인지는 다시 얘기해봐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영토 전쟁쯤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혹자는 이 전쟁을 유럽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역시도 이 전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이 전쟁을 보는 것조차도 이 전쟁이 가지는 인류사적인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인류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은 기원전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책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레이트 리셋과 가진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다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처한 인플레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추후로 미루고 다음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와 스탠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